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다리님, 진로알님, 건강님, 미국 주식 인생 오리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빅테크 기업 소식으로는 구글과 메타, 그리고 반도체 기업 소식으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엔비디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당장의 시황도 시황이지만 여러모로 경제 관련 상식을 늘리는데도 도움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가급적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스닥 증시는 적당히 보합권에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었고 심지어 그 전날 엄청난 대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제법 쏟아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합으로 마무리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확실히 최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승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는 장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습니다. 일단 주택 착공 건수와 허가 건수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급격한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잘 반등하나 싶었는데 이번에 다시 확 감소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전 달보다 6.8% 급락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5%보다도 훨씬 더 안 좋게 나온 거죠. 일반적으로 주택 건설 같은 경우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부분이죠. 경기가 안 좋은데 건설사며 개인들이며 어떻게 집을 새로 활발하게 막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실망한 시장이 초반엔 약간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약간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요즘 경제지표 나오는 거 보면 경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급감을 했냐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주택건설 같은 경우엔 경기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금리는 낮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도 안 되고요. 경기는 나름 괜찮지만 금리가 너무 높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요.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기준금리가 막 10%가 넘어. 이러면 이건 집을 못 짓죠. 왜냐면 집 짓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엄청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기껏 힘들게 지어놔도 기준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그 누가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겠어요. 주택건설이 활발해지려면 경기와 금리 모두가 잘 균형을 이룬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 잘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저렇게 급감한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탓이 클 수 있겠죠. 지난달만 해도 막 경제가 위기다, 침체가 곧 터진다, 한시가 급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50bp 금리 인하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다가 요즘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침체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죠. 그래서 동시에 50bp 금리 인하 얘기도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택 착공 건수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허가 건수 역시 저렇게 낮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증시의 분위기가 반전을 하며 하락폭을 다 회복했는데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웃겼던 게 각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과가 좀 극명하게 갈린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사퇴하고 해리스가 새로운 후보로 올라왔고 요즘 나오는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랑 해리스랑 서로 막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주당 지지층들은 경제에 대한 관점 역시 다소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무려 6%가 올랐고요. 반대로 공화당 지지층들 입장에선 아 이거 뭐야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거였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느낌이 좀 쎄한데 하면서 5%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도층은 3%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좋은 심리지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팩트셋에서 통계를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S&P 500 기업들의 93%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중 78%가 월가 예상치보다 높은 EPS를 발표했고요. 아직 발표하지 않은 7%의 기업들의 예상 EPS 증가율까지 합산해서 총 통계를 내보면 전체 500개 기업들의 EPS 상승률이 전년 대비 무려 10.9%가 나오면서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아 정말 무슨 뭐 경기 침체니 뭐니 떠들어댔던 분들 진짜 반성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쯤에서 해체 하나만 하자면요. 제가 한 3주 전쯤에 올린 영상에서 3M의 이번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온 걸 보고 3M은 사업 분야가 웬만한 곳에 다 걸쳐있기 때문에 사실상 S&P 500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3M이 이번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걸 보면 S&P 500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고 도저히 이건 경기 침체라고 보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논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입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말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워줬고 또 일본은행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 계속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면서 엔화가 다시 약세를 띠게 되니까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니고 엔캐리 트레이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시장엔 좋은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빅테크랑 반도체 흐름이 되게 좋았죠. 왜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안전하면서도 좋은 수익률까지 챙길 수 있는 빅테크랑 반도체가 최고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에선 오히려 50bp 금리 인하가 증시에는 더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괜히 50bp 빅스텝 꽝 밟아서 일본과의 금리 차이가 더 좁혀지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좀 살아나려는 상황에 어이쿠 지금 들어가면 안 되나 보다 하고 바로 다시 쫙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9월 FOMC에서 25bp만
소소하게 인하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소식 좀 전해드리자면요. 우선 최근 반독점과 분할 이슈로 시끌시끌한 알파벳 구글은 영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이렇게 6개 국가에 AI 검색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인 메타는 좀 안 좋았죠. 근데 메타 얘네들은 확실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는 크게 두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 하원 의원 19명이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에게 불법 약물 광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참고로 메타는 그동안 코카인과 오피오이드 같은 마약 광고를 수백 건 집행해서 수익을 얻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식 말고도 VR 사업부의 누적 적자액이 무려 160억 달러에 달하면서 그동안 VR 게임으로 관심을 받던 샌 안드레아스 출시를 무기한 보류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우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심지어 가이던스까지 소폭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매출이 역대 최고치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한 건 일단 시장의 기대감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더 높게 상향 조정해줄 것으로 기대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그 전날 이미 5%가 넘는 대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때 선반영이 다 됐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어제 보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 별로 힘이 없었거든요. 이걸로 봤을 땐 시장에선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 규제를 계속 걸 것 같다는 걱정을 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의 성장세가 불확실해질 것 같다는 불안 심리가 좀 퍼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에서도 중국 쪽 매출이 전년 대비로는 32%가 늘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24% 감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사실 엔비디아 얘기는 월가에서 맨날 들려오는 얘기가 뻔하긴 한데요. 이번에 제프리스에서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약 1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내자 주가가 좋게 상승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뭔가 확실히 와닿는 의견을 내면 시장에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은 이쯤 전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